매년 증가하고 있는 동물 학대 범죄. 발생 빈도뿐만이 아니라 그 형태 또한 점점 잔혹해지고 있지만 동물 학대 사건의 경우 현장 적발이 어려워 수사에 난항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서울시의 동물 학대를 전문적으로 수사하는 전문 수사 인력이 투입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다양한 형태로 서울시의 안전을 지키는 민생사법경찰단. 오늘도 걱정 없는 서울시를 만들기 위해 달리는 이들 사이에 조금 특별한 임무를 가진 특별사법경찰이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동물보호 특별사법경찰관, 일명 동물보호 특사경입니다. 동물보호 특사경은 어떤 업무를 하시나요? 동물보호 특사경은 동물 학대 범죄를 집중해서 수사하기 위해 투입된 전문 인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민생사법경찰단 안에 동물학대를 수사하는 전문팀이라니 동물 관련 사건, 사고가 많은 요즘 꼭 필요한 특사경인 것 같은데요. 동물보호 특사경은 어떤 계기로 언제부터 활동을 시작했나요? 그동안 서울시에는 동물 범죄 전담 수사팀이 없어서 모든 사건을 다 경찰에서 처리를 하던 실정이었고요. 최근 증가하고 있는 동물 학대 범죄를 좀 더 효율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그런 필요성이 생겨서 2022년 8월 19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대응 전담팀을 조직을 했습니다. 동물보호 특사경이 생기기 전에는 도움이 필요한 동물에 대해 신고를 접수해 구청 내 동물보호 감시원이 출동을 하고 필요시 보호나 격리를 위해 동물을 동물보호센터로 격리시키며 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경찰 측에 사건을 넘겼다고 하는데요. 이제는 수사권을 가진 동물보호 특사경이 전담 인력으로 배치되어 더 전문적이고 날카로운 수사를 이어갈 거라고 해요. 이미 그 첫 발을 디딘 동물보호 특사경. 현재 조직 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올해 9월 8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동물 보호를 수사를 해야 되는 거에 관한 신규 지명을 받은 상황이고 현재 전부 12명의 동물보호 전문수사관이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서울특별시 민생사법경찰단입니다. 개를 도축하고 있다고요? 예, 금방 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긴박한 상황. 자치구에 동물 학대 정황이 발견돼서 현장으로 출동하고 있습니다. 동물 학대와 관련된 범죄는 정황 증거 확보가 필수인 만큼 동물보호 특사경은 이렇게 직접 발로 뛰며 현장을 확인한다고 해요. 반장님, 지금 동물들이 도축되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안 오냐고 지금 얘기들이 있어서 좀 빨리 가야 될 것 같아요. 여기만 지나면 빨리 갈 수 있어요. 예, 좀 최대한 좀 빨리 갔으면 좋겠네요.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 어디를 가고 계시나요? 개를 대량으로 사육하는 곳에서 개를 도축한다 이런 지금 의심이 있다고 신고를 해주신 분이 있어서 사실 확인을 하고 점검을 하러 그곳 현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동물과 관련된 범죄를 담당하는 만큼 가지고 있는 전문성 또한 남다를 것 같은데요. 동물 관련해서 조예가 있으시거나 동물 관련한 업무를 해보신 적이 있으면은 동물 보호 전문 수사관이 되실 수는 있고, 다만 이제 이번에 조직 개편을 하면서 동물 보호 전담 수사팀의 전문성을 좀 더 높이기 위해서 저희와 같은 수의직이 충원이 됐습니다. 의심 현장에 가까워질수록 긴장감이 감도는 동물보호 특사경의 차안.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자치구에서 동물 보호를 담당하시는 동물보호 감시원님들이 제보를 해주시기도 하고요. 일반 시민들도 학대가 의심되는 심하게 훼손된 동물의 사체나 혈흔이나 동물이 맞는 소리 이런 걸 포착을 하고 저희한테 신고를 해주시기도 하죠. 동물 학대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에 나가서 사체나 아니면은 상해를 입은 동물들, 그리고 현장에 있는 여러 가지 증거나 정황들, 예를 들면 사진이나 동영상, CCTV 등을 분석을 해서 이 사건이 이제 학대인지 아닌지를 가려내게 됩니다. 목적지에 도착한 동물보호 특사경. 주변을 둘러보며 의심 현장으로 향하는데요. 개 짖는 소리 나네. 난리네, 난리. 혹시 도축의 증거가 될 수 있는 흉기와 혈흔이 있는지, 또 개들의 상태가 어떤지 날카롭게 확인하는 동물보호 특사경. 겉으로 보기에는 아직 도축 현장의 증거는 나오지 않았지만 여러 번 꼼꼼히 확인하는 건 물론 견주를 만나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고 선생님, 혹시 밥 어떻게 주고 계신지 좀 볼 수 있을까요? 개들이 먹는 식사까지도 확인해 보는데요.
아 이게 뭐 생고기도 아니고 완전 삶아주시네요. 잡아먹는다고 보기는 좀 어려워. 사람이 못 먹는 고기는 절대 아닙니다. 확인 결과! 다행스럽게도 이곳은 불법 도축 현장이 아닌 지역 주민이 개들을 키우던 공간이었네요. 소위 말하는 식육으로 쓰려는 그런 사육장들하고는 많이 달랐고요. 개들 상태 자체도 이제 좀 건강하고 상해나 이런 흔적이 전혀 있질 않고 개 주인분이 개들이 먹는 식단까지 이렇게 준비를 하시는 거 보니까 어떻게 보면 다행이라고 봐야죠. 도축도 학대도 없는 현장이라 안심하고 발길을 돌리는 동물보호 특사경. 오늘은 다행스럽게도 아무 문제도 없는 현장이었지만 도축이나 학대의 정황이 있다면 그 증거를 꼼꼼히 수집하고 특정 피해자를 신문하여 범죄 혐의를 입증하게 된다고 해요. 그리고 냉철한 수사 현장의 이면에는 따뜻한 현장이 있는 법. 동물보호 특사경이 수사를 진행하는 동안 현장에서 구조된 동물에게는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진다고 하는데요. 격리, 보호명령을 받고 동물보호센터로 이송된 동물 중 치료가 필요한 동물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동물복지지원센터나 자치구 협력 동물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는데요. 동물을 치료 중인 수의사분의 모습이 보이네요.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에는 그 수의사가 상주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설 설비는 거의 그 대학병원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접 저희 치료를 하고요. 일단 아이들이 입소하게 되면은 질환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하고 질환이 있다고 하면 다 치료를 해서 입양할 수 있게끔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첨단 설비와 전문가가 상주하고 있는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지만 센터 내에서 치료가 힘든 동물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에서 치료가 불가능한 동물들에겐 어떤 조치가 취해지나요? 특수한 장비가 필요하다든가 아니면은 그 24시간 그 치료와 그 간호가 필요한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은 2차 협력병원으로 저희가 전원을 시켜서 적절한 치료를 받게 해주고 있습니다. 학대를 받거나 버림받은 동물들은 몸뿐만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까지도 병든 경우가 있는데요.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에서는 그 깊은 상처까지 보듬어준다고 해요. 치료를 마친 동물은 어떻게 되나요? 학대를 받은 아이들은요, 그 트라우마가 있고 그다음에 사람에 대한 그 공포증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은 어떤 사회화 교육을 통해 가지고 그 아픈 곳을 다 보듬어주고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치료와 교육을 마친 동물들은 이제 새로운 가정으로 보내질 준비를 한다고 해요. 입양 준비는 어떻게 되나요? 입양센터로 이동하게 된 친구들이 관찰되었던 성격, 병원 진료록 등을 확인한 이후 홈페이지에 입양 공고를 올리게 됩니다. 그 사실을 보시고 입양을 희망하시는 시민분들께서는 홈페이지 내에 있는 교육을 이수를 하시고요. 그 이후 실제 아이를 만나보면서 입양에 대한 생각을 해보시는 건데요. 입양 서류 신청도 하시고 또 상담을 진행을 하고 대체 만남을 통해서 입양이 확정되신 분들은 이렇게 입양 전 물품을 구비하신 이후에 입양을 하시게 됩니다. 아픔과 불안보다는 새로운 가족에 대한 기대감만 가득해 보이는 동물들의 모습에서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의 노력이 엿보이는 것 같아요.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에서 동물들에게 새 보금자리를 마련해주는 동안에도 동물보호 특사경은 여전히 바쁜데요. 출동한 현장이 사건 현장이 아니라면 무사히 지나가지만 만약 정말 학대 현장일 경우는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수사 보고서를 작성한다고 해요. 잘못된 행위에 대하여 합당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정확하게 수사 보고서를 작성해서 피의자를 검찰에 송치를 해야겠죠. 특히 요즘 들어 길고양이와 관련된 사건이 종종 들려오는데요. 동물의 사체가 발견된 경우 어떻게 처리하게 되는 걸까요? 동물 학대가 의심되는 사체일 경우에는 사인 규명을 위하여 즉시 사체를 수거해서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부검을 의뢰하고 있고요.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동물사체 부검 시스템이 구축되는 2023년 4월부터는 저희도 자체 검사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검사를 하고 나면은 이 동물이 학대에 의해서 죽었느냐 아니냐뿐만 아니라 어떤 사인으로 죽었는지, 독극물로 죽었는지, 질병에 의해서 죽었는지, 아니면은 외상에 의해서 죽었는지도 알 수 있게 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동물위생시험소로 이송된 사체는 사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부검 및 실험실 검사를 실시한다고 하는데요. 사체의 사망 원인 규명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나요?
동물학대의 경우 대부분이 외부에서 충격을 주거나 특히 길고양이의 경우는 약물에 의한 중독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서 동물 사체가 도착을 하면 먼저 부검을 통해서 또 엑스레이 촬영 등을 통해서 외상이나 골절 등을 확인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약물에 의한 학대 여부 조사를 하기 위해서 정밀 실험실 검사를 실시합니다. 이런 실험실 검사를 통해 농약이나 쥐약에 의한 학대인지 알 수 있나요? 농약에 의한 약물 중독 같은 경우는 그 사체의 위 내용물이나 또 간, 신장의 조직에 그 성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조직 검사를 통해서 대부분 그 원인을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동물위생시험소의 부검 결과는 동물보호 특사경에 보내지는데요. 다른 증거와 마찬가지로 검찰 송치 및 법정에서 중요한 자료로 사용된다고 해요. 발로 뛰고 과학으로 승부하는 모습 정말 든든한데요. 동물학대 범죄의 범인을 잡기 위한 냉철한 수사부터 피해 동물의 새로운 행복을 위한 따뜻한 보호까지 동물권을 보호하고 동물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오늘도 달리는 이들이 느끼는 보람과 바람은 무엇일까요? 아이들의 생명을 구하고요.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게끔 해준다는 면에서 좀 보람을 느낄 수 있고, 동물은 하나의 생명체거든요. 생명체에 대한 사회적인 보호 시스템이 지금보다는 조금 더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공격성이 있었던 친구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가족분들을 볼 때마다 매우 보람찬 생활을 하고 있구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존엄성을 조금 더 강하게 생각해 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지 말고 입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동물은 말을 하지 못하잖아요. 그 말하지 못하는 죽음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그 원인을 알려주고 또 그 범인을 알 수 있게 되는데 도움을 준다는 점에서 큰 보람을 느낍니다. 동물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약한 존재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동물 보호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합니다. 동물 학대 범죄자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수사를 해서 범죄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로 하고 있는 거고 보람을 느끼는 바입니다. 사람과 동물이 함께 공존하는 행복한 서울이 됐으면 좋겠네요. 민사단의 철저한 동물보호 수사를 바탕으로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서울시를 만드는 초석이 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소중한 생명들, 서울시의 동물학대 범죄가 완전히 근절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동물보호 특별사법 경찰의 활약을 기대합니다.